결혼을 안 하는 것, 과연 자유일까요? 아니면 도피일까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저출산 문제.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위기. 바로 비혼이 덫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은 과연 10년 뒤에도 오를까요? 요즘 비혼이 트렌드인 것. 여러분도 주변에서 자주 느끼고 계시죠? 친구들 모임에서 나 결혼 안 할래? 라는 말이 나오면 다들 고개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그래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SNS 피드에 올라오는 결혼 사진 보면 와, 행복해 보인다 싶다가도 바로 옆에 앉은 결혼한 친구가 대출 갚느라 죽겠다, 애 키우는 건 꿈도 못 꿔 하면서 한숨 쉬는 걸 보면은 마음이 복잡해지죠. 혼자 사는 사람들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즐기는 모습 부러워하면서도 나중에 혼자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하는 불안이 슬며시 고개를 드는 그 기분. 이 모순된 마음,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합계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뉴스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생각하게 되죠. 10년 전만 해도 비혼은 조금 앞서가는 선택처럼 보였어요. 혼자 벌고 혼자 쓰는 게 자유롭다는 말이 멋져 보였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 옵션으로 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30대 미혼율은 70%를 넘었어요. 이게 단순히 요즘 애들이 가치관이 바뀌었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높은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끝없이 올라가는 교육비와 생계비가 쌓이다 보니 결혼하면 내가 손해보는 쪽이라는 계산이 앞서게 됐어요. 연애조차 리스크가 너무 크다 싶어서 미루고 서로를 향한 기대보다 경계가 먼저 올라오는 시대가 됐죠. 이런 마음이 쌓이다 보니 혼자 사는 게 편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허전한 기분이 들잖아요. 자유로운 척하면서도 나중에 후회할까 하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영상에서는 이 비혼 트렌드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왜 이런 선택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파헤쳐 볼게요. 데이터와 현실 이야기로 정확히 짚어보고 여러분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전략도 알려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비혼 트렌드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먼저 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라고 느끼는지부터 봐야 해요. 표면적으로는 자유와 독립이 이유예요. 내 돈 내가 쓰고 내 시간 내가 정한다는 매력이 크죠. 실제로 설문조사 보면 20대, 30대 중 결혼을 필수 아니라 선택으로 보는 비율이 70%를 넘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3명 중 2명이 안 해도 된다고 답해요. 이 변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SNS와 미디어의 영향이에요. 피드에 올라오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일상, 멋진 카페, 해외여행, 취미생활 보면 결혼 없이도 행복할 수 있구나 싶죠. 반대로 결혼한 사람들의 사진은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니 저렇게 사는구나 착각하게 돼요.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카톡이나 단톡방에서 결혼 후에 해, 애 때문에 자유 없어 라는 이야기 듣고 나면 결혼이 부담으로 느껴지죠. 이 모순이 비혼 선택을 부추겨요. 경제적 압박도 무시 못해요. 높은 집값과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결혼하면 더 힘들어질 텐데 라는 계산이 앞서요. 서울 원룸 월세만 100만 원 넘는 시대에 둘이 살면 비용이 2배, 아이 낳으면 교육비까지, 혼자면 버틸 수 있지만 가족 꾸리면 무너질까 하는 불안이 커요. 연애조차 시간 낭비로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가치관 변화도 한몫해요. 과거엔 결혼이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자기 실현이 우선이에요. 커리어 쌓고 취미 즐기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죠. 여성들은 특히 결혼 후 경력 단절, 걱정, 남성들은 경제적 책임, 부담으로 비혼을 선택해요. 이 자유처럼 보이는 이유들이 쌓여 비혼이 대세가 됐어요. 하지만 이 선택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정말 자유일까요? 아니면 불안의 시작일까요? 이제 그 숨겨진 면을 들여다보죠. 비혼 선택이 자유처럼 보이는 이유를 봤으니 이제 그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들여다보죠. 혼자 사는 게 처음엔 편하고 자유롭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특히 40대, 50대 문턱에 서면요. 상상해보세요. 주말 저녁에 친구들 가족 사진 보는 피드 넘기다 보면 나도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현실은 더 냉정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고립감이 조용히 쌓이고 있어요. 데이터로 보면 이게 명확해요.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었고 20대, 30대 중 혼자 사는 사람이 급증했어요. 그런데 우울증 유병률도 함께 올랐어요. 20대 우울감 경험 비율이 10년 새 2배 가까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SNS와 OTT로 연결된 듯하지만 실제 깊은 관계는 줄었어요. 매일 콘텐츠 소비하고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지만 진짜 기댈 수 있는 깊은 관계가 없어요.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사회적으로 연결고리가 많아 보이지만 어릴 때처럼 좁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드물죠. 넓고 얕은 관계가 대부분이에요. 사람도 소비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평생 나와 같이 지낸다는 느낌보다는 사회적으로 엮여 있어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언제든 이 관계는 끊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끼게 돼요. 근데 이게 외롭다고 안 느끼는 이유는 심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콘텐츠, SNS, 가벼운 대화로 채워지니까요. 하지만 깊은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은 그보다 훨씬 크죠.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일부러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혼 생활의 중간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유로웠던 혼자가 어느 순간 공허함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내가 아프면 누가 하는 생각이 밤에 스멀스멀 올라오죠. 일본 사례처럼 비혼 증가 후 고독사가 30% 이상 올랐어요. 한국도 비슷한 길 가고 있어요. 1인 가구 고독사율이 매년 20% 증가 중이에요. 집에서 혼자 쓰러져 며칠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2025년만 해도 40에서 60대 1인 가구 사망자 중 15%가 고독사였어요.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도움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어요.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이에요. 비혼 선택이 자유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이런 극단적인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해요. 혼자 벌어 혼자 쓰다 보니 노후 준비가 부족해져요. 연금이나 자산 형성에서 가족 지원받는 경우보다 취약하죠. 지금은 자유지만 60대 되면 하는 불안이 쌓여요. 요즘 30대, 40대 중에 혼자 사니까 돈을 다 내가 쓰고 저축도 내가 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족이 있으면은 부모님 지원이나 배우자 소득으로 노후가 조금이라도 안정되는데 혼자면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해요. 국민연금만 믿고 살다가 60대 들어서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요.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1인 가구 중 50대 이상에서 노후가 걱정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어요. 혼자 사는 게 지금은 자유지만 10년, 20년 후엔 경제적 고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비혼 선택은 자유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고립의 함정으로 변해요. 친구 결혼식 가서 축하하다가도 집에 혼자 돌아올 때 느껴지는 그 공허함. 여러분도 공감되시나요? 이 현실이 비혼 시대의 진짜 얼굴이에요. 이제 이 현상이 사회 전체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살펴보죠. 비혼 트렌드가 그냥 개인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조를 바꾸고 있어요. 합계 출산율 세계 최저 수준 떨어진 거 여러분도 아시죠? 이게 비혼 늘면서 출산 줄고 인구 구조 급변하는 거예요. 2025년 데이터 보면은 30대 미혼율 70% 넘었고 출산율 0.7명대예요. 2026년부터 본격 인구 절벽 올 거예요. 청년 줄면 노동력 부족, 연금 고갈, 경제 성장 둔화 현실화돼요. 상상해 보세요. 20년 후 병원 요양시설 부족으로 노인 돌봄 위기, 기업은 인력난으로 해외 의존 늘고 이게 비혼의 사회적 리스크예요. 개인 자유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갈등 커져요. 비혼은 이기적이다 라고 보는 쪽 있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아서 나라 망친다 이런 말이요. 반대로 결혼은 함정이다 라고 보는 쪽은 대출에 애 키우느라 인생 포기하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래요. 온라인 보면 이 두 의견이 부딪히면서 남녀 갈등까지 번져요. 댓글창에 남자는 결혼하면 손해, 여자는 조건만 본다. 이런 말 쏟아지잖아요. 이게 단순 논쟁이 아니라 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것을 개인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오류가 있어요. 정부 대응도 한계 있어요. 청년 주거 지원, 출산 장려금 쏟아내지만 밑빠진 독처럼 효과 미미해요. 왜냐면 집값, 일자리 불안, 육아 부담 근본 해결 못하니까요. 2026년 정책 강화되면 비혼율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글로벌 저출산 트렌드라 완전 해결 어렵죠. 하지만 불확실성 속에 가능성도 있어요. 비혼 증가가 새로운 가족 형태 만들어요. 친구나 커뮤니티 기반 선택 가족, 공유 주거, 노후 협동조합 같은 대안 나오고 있어요. 2026년엔 이런 모델 더 퍼질 수 있어요. 개인 자유 존중하면서 연결 유지하는 방식, 동네 모임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커뮤니티로 고립 방지하는 거요. 경제적으로도 1인 가구 소비 증가로 새로운 시장 1인 식품, 취미 서비스 생겨요. 이 미래의 키는 균형이에요. 비혼이 리스크로만 끝나지 않게 사회가 안전망 강화하고 개인이 연결 노력해야 해요. 2026년 비혼 시대는 위기이자 전환점일 거예요.
자유처럼 시작한 선택이 고립과 불안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잘못이나 가치관 문제로 끝날 일은 아니에요. 높은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육아 부담 같은 구조적 문제가 비혼을 합리적 선택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정부가 청년 주택 공급 늘리고 저리대출 확대하면 결혼하면 집값 때문에 망한다는 불안이 줄어요. 이미 시행 중인 청년 주택 드림 청약이나 신혼부부 대출 같은 정책을 더 확대하고 비혼자도 혜택받게 하면 좋겠어요. 노후 대비도 중요해요. 1인 가구 연금 지원이나 개인 연금 세제 혜택 늘려서 혼자 살면 노후가 불안한 걱정을 덜어줘야 해요. 스웨덴이나 프랑스처럼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하고 보육시설 무료화하면 애 낳으면 경력 끊기고 돈 든다는 부담이 줄어요. 한국도 최근 출산장려금 늘리고 있지만 더 과감하게 예를 들어 아이 하나당 월 100만 원 지원이나 주거비 보조하면 결혼 출산을 리스크가 아닌 선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여야 상관없이 이 부분만큼은 힘을 모아 해결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비혼 시대가 본격화되면은 경제 메커니즘 자체가 크게 바뀔 거예요. 1인 가구가 40%를 넘고 계속 늘어나면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죠. 가족 중심 소비 대형 가정 교육비 대신 개인 중심 소비가 주도하게 돼요. 이게 바로 1인 커머스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이미 1인 식품 시장, 편의점 도시락, 밀키트, 1인 취미용품, 홈트 기구, 개인 여행 패키지, 1인 엔터테인먼트, OTT, 개인 콘서트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2026년엔 이 시장 규모가 수조 원대로 커질 전망이에요. 기업들도 1인 가구 타깃 마케팅 강화하고 소형 가전, 소형 주택이 대세가 될 거예요. 경제 흐름으로 보면 1인 가구 소비력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쏟아질 테니 창업 기회가 늘어요. 반대로 부정적 측면은 내수 위축이에요. 가족 소비가 줄면 전체 경제 성장 둔화, 서비스업 타격이 커져요. 노후 시장도 폭발할 거예요. 1인 노인 증가로 요양 의료 서비스 수요 급증하게 될 겁니다. 비혼과 저출산의 시대는 위기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제 기회의 시대예요. 과거 가족 중심 경제에서 개인 중심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에요. 여러분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를 잡으실 건가요? 혼자든 함께든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영상이 비혼 시대를 고민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용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